중요한 지적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가정을 꾸리기가 어렵다 이런 지적도 있어요. 사실은 지방에서. 그래서 또 떠난다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 아까 균형 말씀하셨던 남성분께 마이크 전해드리고 그 다음은 맨 뒤쪽으로 가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먼저 말씀 듣겠습니다. 예, 대통령께서 불철주야 지금 엎어진 물을 다 수습하고 이렇게 정직한 올바른 정의사회 그늘을 참모진과 국무위원들 여러분께 고생이 대단히 많습니다. 저는 밀양에서 온 풍우나 IBM 손기덕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많은 포커스 받았습니다. 예, 저는 다름 아니고 지금 나라가 옛날 어른들 하시는 말씀이 집안 삶이 잦으면 집구석이 망한다는 그 말도 있듯이 앞으로 우리가 서로 상생하고 서로 대동단결해야 됩니다. 뭐 동서남북을 떠나서 이래야 국가 경쟁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가 경쟁 재고는 우리나라 내부에 있습니다. 1년에 사회 갈등 비용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2023도 기준에 했을 때 2,240조 가량 됩니다. 비공식 합하면 1,000조가 넘어요. 국가 경쟁력 OECD 국가에서 우리가 내부적으로만 잘 하면 진짜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OECD 국가에서 5 안에 듭니다. 이것부터 우리가 대통령께서 앞으로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하여튼 이거를 잘 포용 수습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 대안을 좀 앞으로 좀 고민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사실 참 말하기 어려운데 이 지금 말씀하신 분 지적이 정말로 정확하죠. 근데 우리 사회가 갈등도 심하고 물론 다른 나라도 비슷비슷하긴 해요. 더 극심한 데도 있고 또 더 심해지고 있는 곳도 있고. 근데 대한민국은 그 와중에도 좀 덜한 편이긴 한데 그래도 지금 그 갈등 비용이 점점 커지고 있죠. 제가 그런 말씀 가끔 드리는데 대한민국은 이게 종교가 이렇게 다양하게 있잖아요. 불교, 천주교, 뭐 원불교, 개신교 막 많이 있는데 상당한 비중으로 비슷비슷하게 존재할 경우 되게 종교적 갈등 때문에 사회적으로 충돌이 발생합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신통하게도 종교 갈등에 따른 사회 불안은 거의 없는 나라였어요. 물론 최근에 조금 이제 좀 심화되는 특히 예외적인 경우니까 그거는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제일 심각한 건 정치적 갈등이죠, 그렇죠? 물론 저도 책임이 있습니다. 뭐 어찌 보면 제일 클 수도 있죠. 최고의 책임자니까 책임이 제일 클 수 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역시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대외 경쟁을 할 때는 그러니까 집안에서야 뭐 그럴 수 있는데 그 대외적 관계에서는 이게 집안 갈등이라고 하는 게 엄청난 손상을 가져오죠, 손실을. 근데 이것도 역시 비슷합니다. 이게 잘하기 경쟁을 하기 위해서 갈등하면 그건 좋아요. 갈등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좋은 결과를 빚죠. 근데 잘못하기 경쟁을 하면 이제 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누가 더 못하나 보자. 네가 더 못하나 내가 더 못하나. 못하게 하기, 발목 잡기, 뭐 음해하기, 막 거짓말, 토론이 불가능한 사회로 하지도 않은 말을 한글로 만들어가지고 공격하고 막 이래버리면 이 갈등이 격화되죠. 사실 정치 풍토가 제일 큰 원인을 차지할 텐데 뭐 저부터 노력해서라도 지적하신 부분을 최소화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역시 이 문제도 제가 책임을 회피하자는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결국 국민이 하는 겁니다. 결국 그 자리에 누구를 갖다 놓을 거냐는 국민이 판단하거든요. 국민이 결정한다. 다 함께 책임져 가면서 정말 이 문제는 어떻게든지 좀 완화하면 좋겠어요. 특히 외교 문제나 대외 관계에서는 싸우는 만큼 손해가 발생합니다. 이게 소위 레버리지 효과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대외 관계에서 국가 간에 뭔가 이해관계를 놓고 다툴 때 집안에서 막 이렇게 저쪽 편 들어버리면 확 균형이 무너져 버려요. 그러면 엄청난 걸 잃게 되죠. 그런 점도 여러분도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의견 듣겠습니다. 균형의 계속 측면에서 뒤에 계신 분들께 안 일어나신 앉아 계신 손 들고 계신 분 있잖아요. 저기 가운데
쪽에 가운데 쪽에 네, 저기 손 지금 들고 계신 저 방금 일어나신 분께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대통령님 반갑습니다. 저는 사천에서 초등학생 딸 둘, 중학생 딸 둘, 딸 4명을 키우는 아빠 정덕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세상에. 네, 대통령님께서 그 후보자 시절에 사천읍 시장에 그 2025년 5월 10일 날 방문하셨었는데 그때 가족 사진을 같이 찍었습니다. 사실 가족 사진을 들고 왔는데 뺏겼습니다, 밖에서. 그랬어요? 네. 네. 그래서 배경화면은 제가 있는데 네. 그 배경을 나중에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차에서 지인들과 같이 오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야, 배경화면 보여주면 질문 받을 수 있겠다. 그런데 옆에 지인이 야, 근데 너희 와이프 안에 옷이 빨간색인데? 빨간색이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너도 빨간색인데. 빨리 AI로 옷을 파랗게 바꿔라 해서 AI로 바꿨습니다, 파란색으로. 그랬어요? 네,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급하게 바꾸고 가져왔는데 뺏겼습니다, 밖에서. 뺏겼네. 네,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정말 사천에서 사는 게 저는 정말 즐겁고 좋긴 한데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아까 AI에 대해서 이야기 나왔습니다. 그 사천에 아까 지인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와, 이렇게 AI가 편하고 쉽게 좋은데 야, 그러면 나중에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지면 우리 같이 지방에 사는 평범한 아이들은 직장 구할 수 있는 거 맞아? 소수의 뛰어난 아이들만 직장 다 구하고 우리 같은 지방에서 어떠한 교육을 잘 못 받고 어떤 기회가 없는 아이들은 어떻게 하는 거야? 야, 우리 진짜 걱정이다.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 나중에 뭘 시켜야 되는 거지?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 카이스트 부설 우주항공 그 과학영재학교가 사천에 설립이 된다는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랬어요? 사천에서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른 지역에서 가지 않고 떠나지 않고 사천에서 훌륭한 교육을 받고 꿈과 희망을 피울 수 있는 그런 교육의 기반이 마련되길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아들도 그럽니다. 아빠, 사천에 사는 게 너무 좋아요. 가까이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천의 그 공항이 국제공항으로도 좀 바뀌고 그리고 철도와 노선이 진주 사천 삼초포가 다 이어지면 야, 사천이 정말 좋은 곳이 되어서 타 지역의 사람들이 많이 유입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지방의 균형 발전과 그리고 학생들의 꿈과 희망의 성취를 위해서라도 깊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천의 특성에 맞는 항공우주산업 벨트 조성은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로 지금 검토하고 있으니까 기대해 보시고요. 그거 하나 물어봐도 돼요? 그 사천 밑에 삼천포라고 있죠? 네, 맞습니다. 네. 사천시 안에 있습니다. 그 사천읍, 옛날에 사천군과 그 삼천포가 통합할 때 통합됐었습니다. 삼천포로 할 거냐 사천으로 할 거냐 그러다가 나중에 칠천포로 하자고. 예전에 근데 결론이 뭐였어요? 사천시가 중에 되었습니다. 사천으로 끝냈어요. 예, 그렇습니다. 칠천으로. 저기 사천 시장님께서 이번에 이제 사천시 통합 작년에 사천시 통합 행사도 같이 이제 진행하셨는데 사천시가 이렇게 통합이 되고 점점 발전할 수 있지만 그렇군요. 교통과 그런 교육 인프라가 아직까지는 부족한 상황이고 그 공항이라든지 철도가 조금 더 확충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천포가 사천에 포함됐군요. 네네네. 네, 사실 제가 지목한 분은 아니었는데 그런 것 가다가 같았어요, 아까 보니까. 소통에 오류가 있었어요. 저기 맨 뒤에 니트 입으신 분 제가 맞습니다.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남 사천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너도 사천. 이게 균형이 안 맞는데? 국정 운영으로 바쁘신 중에 저희 경남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현재 국내 민간에서 운용되는 항공기가 400대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항공기들의 절반량 이상은 중국이나 동남아 등의 해외에서 위탁 정비가 진행되고 있는 실상입니다. 전 세계 항공 MRO 산업 시장의 규모는 약 150조 규모의 거대한 시장이며 싱가포르와 같은 항공 MRO 산업의 선도 국가들의 경우 정부 주도로 산업이 일정한 수준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때까지 적극 지원을 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시장에 맡겨두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 우리 지역의 또 다른 전략 산업인
조선의 경우 참고하면 선박이나 잠수함의 MRO 시장이 새롭게 부각된 바와 같이 제조만큼이나 수리와 정비의 영역에 잠재된 시장의 가치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님께서 법과 제도의 마련을 통해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며 또한 경상남도와 사천시가 조성한 국내 유일의 항공 MRO 산업단지의 준공식이 올해 3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시간적 여건이 되신다면 참석하시어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역사에 중요한 한 페이지를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간 관계상 이제 좀 주제를 넓혀서 지역 발전까지, 물론 앞에 이제 그 주제 발표와 관련된 의견을 주셔도 되고요. 지역 발전에 대한 의견까지 듣겠습니다. 사천 아니신 곳에서 오신 밀양 기회 드리겠습니다. 예, 대통령님, 도지사 재직 시절에 경기도민으로 살다가 지금은 그 경남 밀양에 그 귀농 3년차 50대 중반의 백종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아까 장관님들 말씀하신 거 뒤에 먼저 질문 드릴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거 먼저 짧게 말씀드리고 제 그 발표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국가 전략 산업 발전에 의해서 많은 비전들을 제시해 주셨는데 경남도 그 경상남도 지도를 보고 가서는 해안선 따라서 그냥 약간 두꺼운 매직으로 줄 그은 지역 부분에 거의 국한되고 내륙 쪽은 도로나 철도 부분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면 나머지 그 넓은 면적에 사는 현재 노쇠해 있고 나이 들어가고 있고 점점 인구는 줄어들고 가고 있는 대부분의 농민들, 기존에 사시던 분들에는 어떤 비전을 주실 수 있는지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나라 국가 전략 산업 중에는 뭐 반도체, 바이오, 뭐 자동차 많이 있겠지만은 농업은 식량 안보 차원에서도 전략 산업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선택적인 게 아니라 필수적으로 우리가 항상 자생력은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그 송미령 장관님한테만 맡겨두시지 말고 산업통상부 장관님께서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좀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를 들어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경상남북도 면적보다 조금 더 큰 사이즈지만은 농업 생산량은 우리나라가 10조쯤 더 많습니다. 근데 수출량을 보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작년에 처음으로 100억 불 넘겼다고 하는데 네덜란드는 지금 수출액만 1,300억 불이거든요. 그 미국을 제외한 농업 그 2위 수출국입니다. 조그만 땅덩어리에서도 얼마든지 농업 가지고도 그 부를 축적할 수 있고, 우리보다 지금 조금 떨어지는 선진국들 중에서는 농업 선진국인 경우만 많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장점들을 제끼더라도 더 잘 사는 선진국들을 보면은 반드시 대부분 다 농업 선진국입니다. 농업도 선진국이 되고 그 영역을 가지고 가야만 볼륨을 크게 키워나갈 수 있다는 부분에서 조금 식량 안보 차원에서 장관님들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해온 거 내용 발표드리겠습니다. 이건 이거 맛백이에요? 짧게 두 가지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 고시 중에 소규모 건축 구조 기준 중에서 주택을 지을 때 그 기초의 형식 중에서 경량 목구조에도 그 독립 기초 부분을 갖다 좀 추가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철근 콘크리트 위주로 돼 있는 그 주택 산업 같은 경우 공기도 길고 그다음에 제조나 시공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많습니다. 레미콘 1룹에 시공 탓을 하는데 한 300kg의 탄소를 배출한다고 합니다. 근데 경량 목구조 같은 경우는 공기도 짧게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겨울철에 철근 레미콘 같이 이제 습식 그 시공 같은 경우는 그 난리를 하시는 건설 일용직 근로자들 다 쉽니다. 장비도 마찬가지고. 어려움을 경험해 보신 분은 아시다시피 한 달 고생하면은 석 달은 돈을 벌어야 그 고생했던 게 겨우 만회가 되거든요. 대부분 다 해마다 겨울에는 쉬고 가는데 목구조 같은 경우는 건식 시공이 많기 때문에 겨울철에도 건설 일용직 근로자들이 끊임없이 일자리를 계속 가져갈 수 있고, 또 이쪽 일에는 일반 그 공사 현장에는 외노자들이 많고 일할 사람이 없어서 많이들 흩어져 있지, 나이 드신 분이 많아지지만은 경량 목구조 같은 경우는 그 목수 빌더 팀들이 요즘 20대 30대도 좋아하는 선호하는 일자리로 많이들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 일자리도 많이 늘릴 수 있고, 또 시골 같은데 농촌에서 습식은 반드시 땅을 평평하게 해서 깎고 죽대 쌓고 이렇게 해서 땅 만드는 데만 벌써 평당 100만 원 이상씩 들어가는데, 네. 요거는 그 목구조는 그
저 경사면에도 집을 짓기 때문에 연그 친환경적이고 탄소 절감 효과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의견 듣겠습니다. 여기 베이지색 니트 입으신 여성분께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거제에서 온 박연주입니다. 저는 좀 개인적으로 저희 아버지께서 이걸 꼭 말씀을 좀 부탁을 드려가지고. 신부름 오셨어요? 예, 저희 아버지께서는 평소 친환경 에너지 개발과 미이용 산림자원 활용을 위해 독자적인 우리 기술을 개발하여 특허를 취득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금적으로 좀 힘드시다고 하십니다. 미이용 펠릿 사업을